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1월 11일 토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는 강력한 고용 보고서,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상승으로 인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은 10년 이상의 개발과 지원 끝에 대형 로켓 뉴글렌의 첫 궤도 발사를 준비 중입니다. HP가 앨런 머스크의 소셜 네트워크 X에 AI 작업에 최적화된 서버를 공급하는 1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TSMC가 2024년 4분기 매출 8,684억 대만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 내 약 23만 9천 대의 차량을 후방 카메라 작동 불량 문제로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가 자사의 베스트셀러 전기 SUV인 모델 Y의 새로운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아이온큐의 CEO 피터 채프먼은 2024년 예상빚 매출이 회사의 가이던스 상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2030년까지 매출이 약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밍치고가 2025년 아이폰 판매량 예상치를 내놓았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금요일 미국 증시는 강력한 고용 보고서,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상승으로 인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P 500은 1.54% 하락하며 올해의 모든 상승분을 잃었고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63% 하락했습니다.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25만 6천 명 증가하며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 실업률은 4.1%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경제가 여전히 강력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는 73.2로 하락했지만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3%로 상승해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각시켰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가 급등하며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를 돌파했으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76%로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술주와 성장주가 특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 AMD 등이 하락했으며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2.2% 하락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1월 15일 발표 예정인 소비자물가 지수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은 10년 이상의 개발과 지원 끝에 대형 로켓 뉴글렌의 첫 궤도 발사를 준비 중입니다. 발사는 1월 12일 일요일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는 블루 오리진의 첫 궤도 비행 시도입니다. 이번 발사로 테스트 위성을 궤도에 올리고 로켓 하단을 드론 선박에 착륙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뉴글렌은 블루 오리진의 주요 프로젝트로 스페이스X의 팔콘 9 및 스타쉽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글렌은 팔콘 9보다 약 2배 강력하며 더 큰 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화물칸을 갖추고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이를 통해 스페이스X가 장악한 발사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아마존의 쿠이퍼 프로젝트와 같은 주요 위성 발사 계약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HP가 앨런 머스크의 소셜 네트워크 X에 AI 작업에 최적화된 서버를 공급하는 1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2024년 말에 성사되었으며 델과 슈퍼마이크로도 입찰에 참여했으나 HP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HP의 AI 서버 사업은 기존의 델이나 슈퍼마이크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번 계약으로 HP 기술에 대한 신뢰를 확인받았습니다. 특히 액체 냉각 기술이 계약 성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HP는 성장하는 AI 서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SMC가 2024년 4분기 매출 8,684억 대만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4.4% 증가한 수치로 AI 관련 하드웨어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12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7.8% 증가한 2,781억 대만 달러로 AI 중심 데이터 센터 및 칩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TSMC는 엔비디아와 애플 같은 주요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소비자 전자 제품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AI 칩 제조 수요로 인해 긍정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서버 제조를 맡고 있는 폭스콘 역시 2024년 4분기에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비슷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미국 내 약 23만 9천 대의 차량을 후방 카메라 작동 불량 문제로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차량 전원을 켤 때 역전류가 발생해 컴퓨터 보드에 단락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후방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성, 그리고 추운 날씨 조건이 결합되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전원 켜기 순서를 변경하여 단락 문제를 방지했으며 컴퓨터 보드에 문제가 있는 차량은 컴퓨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번 리콜은 2024-25년형 모델 3, 모델 S와 2023-25년형 모델 X, 모델 Y가 대상입니다. 테슬라가 자사의 베스트셀러 전기 SUV인 모델 Y의 새로운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중국 시장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으며 2025년 3월부터 인도될 예정입니다. 새 모델은 테슬라 사이버트럭에서 영감을 받은 전면 LED 라이트바와 후면 프로와이드 라이트바를 특징으로 하며 실내는 전좌석 열선 및 통풍 기능과 2열 승객을 위한 터치스크린이 추가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모델 Y의 구형 모델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가격을 할인하고 5년 무이자 대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산 모델 3의 시작 가격을 약 1.6% 인상했습니다. 테슬라는 2023년 모델 Y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었으나 중국에서 로컬 브랜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2023년 11.7%에서 2024년 10.4%로 감소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새로운 모델 Y가 테슬라의 중국 시장 회복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온큐의 CEO 피터 채프먼은 2024년 예약 및 매출이 회사의 가이던스 상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2030년까지 매출이 약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아이온큐가 2030년까지 수익성을 확보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으로 아이온큐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7% 상승했으며 리게틱 컴퓨팅, 퀀텀 컴퓨팅, 지웨이브 퀀텀 등 다른 양자 컴퓨팅 관련 주식도 상승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의 실용화가 20년 뒤에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관련 주가가 하락했던 상황에서 채프먼은 양자 AI가 기존의 AI를 능가할 가능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리더들은 단기적 수익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양자 컴퓨팅에 대한 투자액은 5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이미 양자 컴퓨팅 분야에 투자 및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이 현재 설계 단계에 있으며 초박형 디자인으로 인해 20만 지원할 예정이지만 이는 배송 모멘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TF 인터내셔널 증권 애널리스트 밍치포가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20만 지원하는 폰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 변경이 없을 경우 판매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밍치권은 초박형 아이폰 17이 아이폰 플러스보다 더 많은 출하량을 기록할 수 있겠지만 높은 가격, 기존 모델과 비슷한 사용자 경험, 하향된 부품 사양 등으로 인해 전체 아이폰 판매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2025년 상반기 아이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약 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전체 출하량도 시장 컨센서스 대비 8에서 1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클레이지 애널리스트도 2025년 애플의 실적 전망에 대해 혼조 상태라고 평가하며 1월 30일 발표될 1분기 실적 이후 어느 정도 반등은 있겠지만 2025년 내내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